이번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자유론에서 제시된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자유가 무엇이며 어떤 조건에서 지켜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그것을 지탱하는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도 또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법부의 독립도 결국 우리는 그것을 다 모아보면 결국 개인의 자유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흔히 해악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는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법이나 다른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선택이 스스로에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하다는 판단만으로는 국가 개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타인의 피해가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를 위협하는 주체로 국가만을 경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론과 사회적 압력 역시 개인의 자유를 침묵시키는 강제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사람들은 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 때문에 생각을 말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다수의 의견이 유일한 정답처럼 작동하게 만들고 소수 의견을 위축시킨다. 따라서 밀은 표현의 자유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사회적 창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틀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일부에는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고 기존의 정서를 시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 전체가 오류를 수정하고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오셨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존 슈터트 밀은 자유의 목적을 개성의 실현에서 찾았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실험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사회는 정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개인의 다양성과 자기 선택의 과정은 사회 전체의 학습이자 발전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밀은 국가 개입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동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적 보호가 허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공익이나 도덕을 이유로 누군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우리가 얻는 시사점은 우리는 공익이나 도덕을 이유로 누군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는 최근 우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제한받고 있는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자유가 과연 공익이나 도덕을 이유로 제한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 제한을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금 자유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을 감내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일정한 조건도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외부적 제한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가 선택하면 우리는 저항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유를 내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의견 앞에서 소수 의견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지만 공익이나 도덕적 이유도 아니고 누군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받고 억압받고 있으며 다수 앞에서 소수의 의견은 번번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소수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해보려고 그 소수의 힘에 국민의 힘을 보태보려고 이 자리에 서서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권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가? 차라리 위험 예방이라는 이유로 국가 권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나마 감내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을 막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점점 비대해지고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유는 보호가 아니라 권력의 제한 속에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개성은 사회 발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개성은 사회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개성이 더 무시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자유를 확대하는 체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배울 때부터 민주주의 제1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소수자 보호가 동반되지 않는 다수결은 그 생명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토크빌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보호와 논리로서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된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주주의 체제는 쉽게 권력 남용으로 흐를 수 있는 체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토크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다수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토크빌은 다수의 결정이 항상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권력이 남용될 위험이 있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상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된 민주주의가 다수의 힘이 절제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권력이 남용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치명적인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역설입니다. 권력의 주체가 군주나 소수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즉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사실 자체가 권력 제한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을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크빌은 사회적 압력과 여론이 개인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줘서 소수 의견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우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엄청난 사회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론 또한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인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위축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 파괴와 법치주의 파괴는 이전에 6차례 있었던 사법 파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법 파괴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가 위협받을 정도의 파괴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압력과 여론이 또 그 위로 하는 것처럼 사회적 압력과 여론이 개인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주어 소수의 의견을 위축시키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래서 권력은 더욱 강해지고 권력에 대한 압박과 여론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개인의 침묵은 더 길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를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권력 분산, 사법의 역할, 언론과 결사체 활동 등을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력 남용과 개인의 자유 제한으로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단순히 다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그 사실 말고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다른 제도들, 권력 분산, 사법의 역할, 언론과 결사체 활동 등을 통해서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권력의 억압과 사법부 파괴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것을 막아낼 다른 장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수의 권력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6개월 동안 한 것은 다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민주주의에서 권력 남용과 자유 제한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산입니다. 권력 분립은커녕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철저한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서 사법부가 그런 거대 권력, 다수로부터 위임받아서 남용하는 권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 권력마저 집행 권력이, 설정된 권력이 맨 위에 있다는 황당한 논리로 사법부마저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결사체, 언론이든 그 어떤 결사체든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역설, 다소로부터 위임받은 설춘대 권력을 남용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제어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 남용은 존재하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는 오히려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안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법안 중에 하나가 지금 상정된 이 법안인 것입니다. 연방제 구조 속에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분산되고 법원은 헌정 원리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다수의 입법 결과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악법을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위헌적인 법률이 통과됐을 때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언론과 결사체는 여론 형성과 시민 참여를 통해 권력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이, 결사체가 권력 감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권력의 편을 드는 결사체만 살아남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견제하는 결사체도 건강하게 살아남고 있습니까? 권력의 편을 드는 언론과 권력의 편을 드는 결사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크빌은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사회적 문화적 조건 속에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연환경, 교육 수준, 법률 전통 관습 등은 제도적 장치와 결합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적 장치와 결합해서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법률과 관습과 교육과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절대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크빌은 특히 교육과 법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일은 오래된 일입니다. 교육의 중립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법률과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태도와 사회적 규범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독재에, 절대 권력에, 억압에, 폭압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독재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순응하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크빌이 말했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권력 남용을 막아낼 견제장치가 대한민국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담하고 암울합니다. 토크빌은 주권 재민을 민주주의 원리의 근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권 재민이 절대적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토크빌이 우려했던 그대로 주권 재민이 절대적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 정권은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 주권을 핑계로 독재를 꿈꾸고 있습니다.